안녕하십니까. 더비용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5번째 과목인 진로 상담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4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질 이론의 입장에서 직업 선택, 진로 선택 또는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특질 이론의 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홀랜드 인성 이론, 그러니까 인성 내지는 그 사람의 유전적 특질을 가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홀랜드 이론은 우리가 3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평가 및 활용이라고 하는 3번째 과목에 있는 제 교재 현재 이 책의 3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박스 안에 그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그걸 참고로 좀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으로서의 인성 이론은 이론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홀랜드는 성격과 직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매칭을 한, 또 그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매칭이라 그러죠.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이론 전개로서 자신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의 이론은 몇 가지 가정이 되는 그러한 전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466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을 보면 직업은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라고 해서 직업 선택에서 보통 뭐 특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유전적 요소라고 해서 이런 유전적 요소라고 하는 것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의 행동은 인성과 또 환경 간의 죄송합니다. 상호작용의 함수관계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특질에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역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함수적인 관계에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개인의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행동도 인성의 한 표현이다.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개인의 하나의 인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의 특질 이론에 의해서 말하는 것과 그를 거의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이론의 가정에 있는데 그게 또 재미있는 아주 흥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업적 흥미와 개인의 성격은 같은 차원이다. 이 홀랜드라는 분이 좀 특이한 분이신데 왜 인성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미,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과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 홀랜드라는 분은 진로 상담에 관련돼서 어떤 그 개인의 흥미라고 하는 유형과 성격이라고 하는 유형의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흥미와 성격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봐도 흥미는 뭐 이렇게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격은 조금 다르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또 뭐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죠? 급하다, 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적이다, 좀 무계획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흥미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 홀랜드 네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홀랜드는 그런 어떤 구술수가 귀찮으니까 나는 뭐 흥미와 성격 나는 유사한 걸로 볼 테니까 그럼 나는 흥미라고 하는 말도 성격이라는 말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다라고 해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홀랜드의 인성 이론과 관련해서 6개의 유형이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 있죠. 그죠? 리아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종류의 직업 환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성 유형 6개에 맞춰서 또다시 6개의
각각의 직업적인 환경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형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보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문제와 역할을 담당할 환경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내가 R형이면 R에 어울리는 이런 환경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하에서 6가지가 있는데 335페이지의 유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홀랜드 이론은 물론 이 리아색이라고 하는 이 6개 유형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동원되는 5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5가지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일관성 내지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 육각형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성 유형 중에서 근접해 있는 것끼리는 좀 떨어져 있는 것끼리의 조합보다는 훨씬 더 유사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RI형은 그죠? RA보다는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 RI형끼리는 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을수록 공통점이 많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일관성 또는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성과 변별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검사를 해봤을 때 검사의 결과가 좀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뾰족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육각형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 학생이, 이 청소년이 어디에 좀 더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두루두루 그냥 발달 잘 됐다 할 수도 있고, 조금 하면은 전체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학생의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한쪽으로 뾰족하게 차별적인 분화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차별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적성이나 흥미나 특히 인성이 잘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발달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차별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홀랜드는 어떤 개인의 특성, 개인의 개성과 또 어떤 직업적인 개성, 직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인성도 정체성을 가지지만 그 정체성에 부합되는 어떤 직업적 환경도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은 개인의 목표라든가 흥미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청사진을 얘기한다면, 또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은 어떤 조직의 투명성, 뭐 목표 또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어떤 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업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또 어떤 진로 같은 경우는 성과를 요구하고, 또 어느 직업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각각의 어떤 직업적 환경은 각각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형적으로 설명하면 R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R 유형에 맞는 직업 환경에 갔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리얼리티인 경우에는 사물 중심이면서 혼자서 일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엔지니어라든가 뭐 운전이라든가 조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형이 어떤 엔지니어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 개척성은 조금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S형이에요. 사회형입니다. 대인관계 뛰어나고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내가 엔지니어가 일하는 이런 영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적합도가 떨어지죠.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직업 적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개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학습 보면 홀랜드가 어떤 진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진로 성숙 내지는 진로 계획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지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 보통 어떤 능력에 가까울 겁니다. 뭐 적성이나 지능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 또는 친구 또는 친구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 그 다음에 또 문화라든가 물리적인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한 개인의 진로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홀랜드의 인성이론 내지는 직업선택 이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공헌한 바가 큰 것은 DO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OT. 이 DOT는 Dictionary Occupational Title이라고 해서 직업사전이라고 합니다. 이 직업사전. 우리나라에도 직업사전이 있는데요. 이 직업사전에 편제 내지는 어떤 선진을 하는데 아주 공헌을 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업사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직업을 설명, 예를 들면 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 직업 설명해 놔놓고 그 뒤편에 보면 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는 현실형한테 적합한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 표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S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형이 뛰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직업사전을 편찬하는데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홀랜드 이론은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격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 내지는 흥미 또는 성격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조금은 덜 중요시 됐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은 성적인 차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성 중심의 이론이라서 이 이론 자체가 어떤 유형과 직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남성 중심의, 남성의 어떤 직업관에 의해서 분류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은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발달적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죠. 발달적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흥미와 성격이 환경과 매칭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행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강하죠. 그래서 종으로 볼 수 있는 발달적 측면에서의 부분이 좀 덜 보았다, 그런 부분을 좀 덜 고려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로키스트와 다비스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것 역시도 미네소타 대학 중심이니까 특질 이론의 한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만 아니라 이제 내가 진로를 선택했다거나 학과를 선택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 내지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해낼 것이냐, 그것은 직업의 선택, 진로 선택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 이러한 직업 적응 이론 가지고도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469페이지에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나머지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9페이지 보면 성격 이론이라고 해서 가운데 좀 밑에 있죠. 거기서 보면 성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성격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개인이 어떤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부합되는 성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격적인 측면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민첩성이 뛰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탁탁 맞춰서 시간에 늦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이거 좀 그런데 사례가 뭐 택배 같은 내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예를 들면 뭐 딱 뭐 물건을 전달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민첩성이 중요한 어떤 직업적인 덕목이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내지 역량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한번 일할 때 막 미친 듯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역량 내지는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지구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구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좀 단순하지만 길게 일을 하는 이런 일이라면 지구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리듬입니다. 이건 활동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뭐 영업직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료도 뭐 설명도 해야 되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고객이 있으면 달려가고 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성과 리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개념으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470페이지에 가운데 쪽 의무에 보면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직업이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어떤 개인의 덕목이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은 유연성과 융통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어떤 직업은 끈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은 적극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반응성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적극성과 반응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적극성이란 뭐냐면 개인이 직업 환경을 또는 작업의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적응을 해요. 그런데 적응했지만 또 내 방식대로 조금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적극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늘 개선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작업의 성격 내지는 직업의 성격의 변화로 인해서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그 정도의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거죠. 또는 그러한 진로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다양성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직업 성격적인 측면과 직업 적응적인 측면에서 각각 네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까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1페이지에 가서 이제 욕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욕구 이론, 로우라고 하는 분이 주창을 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적성이다, 흥미다, 성격이다, 뭐 이런 것을 그 사람의 어떤 특질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로우라는 분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상당 부분 거의 욕구 자체가 그 진로를 결정하더라. 그리고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느냐? 그럼 어떤 개인에게 딱 특화되어 있는 또는 개인의 어떤 개성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욕구는 언제 만들어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분석 이론인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합시다. 욕구 이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욕구에 대해서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의 단계, 우리 잘 알고 있는 욕구에 관한 단계론, 아주 유명한 메슬로우의 뭐가 있죠? 니드스 하이어라키 시어리라고 하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그죠? 욕구 위계 이론이라 욕구도 단계가 있더라 하고 하는 이 욕구 이론을 접목을 해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메슬로우의 니드스 하이어라키 시어리라고 하는 이 이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발생되는 그러한 욕구를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프로이트 이론을 좀 접목을 했기 때문에 아동기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욕구가 정해지면서 그 욕구가 나중에는 어떤 진학이라든가 또는 진로 선택이라든가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론은 아주 재미있는 정보 체계를 직업 정보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8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도를 가지고서 8개 영역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영역을 나누었고요. 그럼 이제 이 영역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분야입니다. 분야.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단체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흥미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 분야를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또 그 직무의 어떤 곤란도, 수행상의 곤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6단계로 수준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수준까지 해서 6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8개 분야에 대해서 6가지 수준으로 나눈 이러한 직업 정보 체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8 곱하기 6 또는 6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직업표입니다. 그래서 472페이지 보게 되면 이 8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서비스직부터 마지막 예체능까지 분야를 나눈 거 제가 쭉 해놨는데 제가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준 6이라고 해서 고급 전문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비숙련직까지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직업의 직무의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욕구는 어렸을 때 부모와의 양육 문제야,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 아이의 욕구를 결정하게 되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4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한 7번째 된가요?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집중, 정서 집중의 경우에는 너무 집중해서 과보적인 분위기가 되거나 아니면 과요구적이 되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회피를 해서 거부하는 분위기인지 무시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방임을 하는 분위기인지 또는 자녀에 대한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수용이 아니라 반수용적인 무관심한 분위기인지 수용을 하는 애정적 분위기인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진로 선택이나 진학이나 학과 선택이나 또는 직업 선택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딱 정리를 하면 475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이제 딱 시험에 좀 놓을 만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가보호적이거나 가요구적이거나 애정적인 경우에는 인간지향적 직업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또는 인간지향적인 쪽으로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서비스 직종, 비즈니스, 조직, 단체 활동, 문화예술직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8가지 영역 중에서도 주로 그런 영역이 일 것이고 반대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무시적이고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경우라면 비인간적 직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접촉보다는 사물과의 접촉이 많은,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가 엔지니어, 그다음 오개 활동이라든가 혼자서 하는 과학 연구직 같은 이러한 탐구형 일자리로 또는 진로를 잡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공대생들은 어렸을 때 대인관계가 문제가 많았다. 친구들과 말도 별로 안 한다. 혼자서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부모님의 어릴 때 양육 태도가 수용적이었느냐, 무시냐, 거부였느냐에 따라서 인간지향적이냐, 비인간지향적이냐 이렇게 진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로우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우까지 설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 476페이지 나오는 정신역동적 입장에서의 직업심리적 발달 개념이다. 또 이건 뭐 말인고 하니 보딘이나 나흐만 세갈 같은 사람입니다. 보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대가인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또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학자로서 이 보딘이 말하기를 대표적인 학자예요.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발달적인 것도 있고 이런 욕구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성격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0세에서 5세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어떤 부모님의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시기에 경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미 무슨 얘기입니다. 결정이 된다 이런 결정이 된다. 이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인간관이 결정론적 인간관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버리고 결국엔 그 성격이 나중에 커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47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뭐 음식 섭취라든가 인간, 동물, 식물의 성장이라든가 발달, 조작 및 보호에 관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섭취적이니까 일반적으로 구강기 때입니다. 리비도 발달 단계 중에서 구강기 때에 부모로부터 적절하고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그러한 내용이 충족이 잘 됐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 사회사학과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교사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 상담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 이론이나 본인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특히 여러분의 구강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막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학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 이거는 이제 학문기 때 내용인데, 뭐 획득을 한다든가 시간 조절이라든가 정돈 축적 더럽히기라고 하든가 강박적 사항과 많이 결부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학문기 때 제대로 부모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못 받았거나 또는 받았거나 그에 따라서 때로는 회계원이나 서무직원이나 또는 더럽히기라고 하는 그러한 청결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막 옷에 뭐 많이 묻는 하공약품상 같은 그러한 직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쨌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릴 때 결정된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시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사실 이걸 뭐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세 번째 시간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좀 많은 직업 발달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